네, 안녕하세요. 더벙고 전쟁사관학교 김수린 생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항상 함께 하시는 정프로님이 지금 여기 주차장에 너무 협소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거든요. 정프로님보다 좀 더 주차를 잘하신 오늘 박종훈 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프로님께서 SUV를 타시느라 세단을 바꾸실 때까지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사 하면은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저도 좀 많은 인사이트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인범입니다. 박 팀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 경제방송을 통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수린생도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 그 배경과 앞으로의 어떤 진행사, 우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그 하마스가 뭔지 간단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일종의 통치 기구이자 무장 단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조그만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하마스가 커가지고는 결국은 가자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주먹을 써야 된다. 폭력을 써야 된다라는 게 하마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 있고 또 북쪽에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에 무력을 이제 행사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10월 7일 날 무려 2,500에서 5,000발의 로켓과 박격포탄을 쏘고 그 다음에 1,500명 이상의 병력이 약 30군데를 돌파를 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1,400여 명을 살해하고 200여 명 이상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 맹렬한 폭격을 가해서 또 일부 지역에 대한 그 돌파를 해서 이스라엘군이 지금 작전을 실행을 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보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군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에 사실 그 중동에 많은 분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이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한다면 전쟁이 장군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과거의 어떤 분쟁과는 확실히 다른 하나의 양상으로 좀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나요? 무고한 양민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1,400여 명 중에서 군사시설이나 뭐 어떤 행정시설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공격을 해서 남녀노소 그러니까 여자와 노약자, 어린이를 살해를 했고 또 그 시신을 막 절단을 내고 이러한 아주 그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 저로서는 참 그래서 이게 테러의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 선전포고나 이런 것보다 더 잔인한. 그래서 가끔 북한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 장군님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역사적 배경보다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 그 전력상의 어떤 차이, 또 나아가서는 뭐 미국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물론 제가 잘 많이 깊게는 모르지만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이 전력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력 평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정규군을 갖고 있고 네. 육해공군 다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마스는 비록 그 통치기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소화기밖에 전차 한 대 없는 그러한 그게 하마스예요. 이번에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전차 한 대를 그 노획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차 한 대 없고 비행기 한 대 없는 그런. 야, 그래요? 그럼 그러게 하마스인데 지금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000명씩이나 죽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과 학교,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런 데에다가 무기고를 만들고 로켓을 발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마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민간인들을 민간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수린 씨, 그 이스라엘이 폭격하기 전에 10분, 5분 전에 그 알려준다는 거 아세요? 아니요. 알려줘. 우리가 내일 어느 건물에 그러니까 폭격할 거니까 피해라. 무조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는 없지만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네. 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민간 방패를 하마스가 쓰고 있고 자기네가 쏘다가 오발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네가 이제 떨어뜨리고 있고 또 일부 수치는 과장되는 수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대는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마스가 미사일 로켓만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무기가. 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이론돔이라는 어떤 좀 방어 시스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아이론돔에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분해시키는. 네. 근데 그 아이론돔이 그 가자 지구에서 나오는 미사일을 다 거의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이언돔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마스가 2,500에서 5,000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5% 이상은 격추를 시켰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언돔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 쪽에서 날라오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는 로켓이다. 그러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중요 표적에 떨어질 때 그때는 거기다가 2발씩 쏴요. 그래서 격추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15분, 하여튼 30분 이내에 2,500발, 5,000발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미사일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쏘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물량에서 순간적으로 좀 쭈삣한 거죠. 사실 또 이스라엘 하게 되면 여러 이제 정보기관, 그 모사드라는 정보기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건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사드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 공격받게끔 그냥 기다렸다라는 음모론이 또 있고 아니면 그런 정보를 처음에 이제 얻지 못했다라는 음모론이 또 있는데 장군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그 모사드의 어떤 그 전력이나 어떤 정보 체계나 그 기관 자체가 정말 괜찮은 기관이라 저는 알고 있지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전쟁에서. 사전에 정보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교신하는 거를 다 모니터링하는 거는 뭐 감청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고 AI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박 팀장하고 나하고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10년 동안 몇 번 통화를 했다. 몇 시에 통화를 한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다를 분석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화가 생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요. 통화가 요즘 없다. 둘이 문제가 생겼나 보다. 또는 통화가 많아졌다. 둘의 관계가 더 활발해졌나 보다. 이런 걸 한다고요. 그거를 놓쳤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AI가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가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마스 쪽을 뭐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정보를 가자 지구에서는 예. 모든 사람들의 전화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민간인 네. 포함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며 전기며 뭐 이것도 다 이스라엘에서 대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놓쳤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 쪽에서는 알고 있었으나 공격하는 것을 조금 방치했다. 라는 만약 그런 게 만약에 좀 성립이 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알고도 예. 놓친 가만히 경우가 있었던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50년 전 일은 예. 밝힐 수 있지만 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 음모론으로 한번 따지면 네. 하마스만이 중동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중동의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잖아. 예. 충분히 이야기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이 좀 지나봐야 예. 알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첩보가 있었으면 확실하고 예. 또 보고가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제대로 경보가 안 됐느냐. 그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나중에 밝혀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50년 후쯤 알 수 50년 있나요? 후쯤에. 그러면 제가 90살까지 거의 살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장군님 모시고, 이 여러 정치적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음모론 들어가면 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의 어떤 확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란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사우디와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확전으로 좀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예. 시리아에 있는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또 외신 통해서만 좀. 그렇죠. 예. 벌써 이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기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예. 그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아이언돔에 필요한 미사일을 예. 뭐 여분을 갖다 준다든지 특히 그 첩보 이런 걸 준다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하고 있지만 뭐 대규모 지상 병력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무슨 뭐 전투기가 날라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미군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그 테러 집단들 또 그런 세력들에 대한
대응은 지금 하고 있죠. 그 혹시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을 띄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장군님 입장에서 이 항공모함을 띄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같은 저희 민간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항공모함 전단이 2개 전단이 지금 가 있죠. 예. 2개 전단이 가 있으면 전투기가 한 200대 정도 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병력으로 보면 뭐 한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력을 가지고 일단 주변국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도 보이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시해 주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은 직접적인 개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투입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하마스를 더 이상 무장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질이 220여 명이 가 있어서 인질들을 최대한 네네. 살려야 되는데, 그 인질을 살려가면서 상대방을 다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선정한 거고. 네네. 또 두 번째는 이게 이 하마스가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전투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세 번째는 이게 뭐 하마스라는 게 지금 현재 지도부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또 일어날 테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거 우리한테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석유가 1배럴당 150불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박 팀장님 지금 누구보다도 예. 그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그렇죠. 텐데 예. 그게 우리 핵폭탄 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 지갑에 핵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일단 종전을 선언하고 인질을 풀어주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군님 입장에서 하마스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이 어떤 협상 카드에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이 또 따로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전쟁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전쟁 상황인지 그 전략적으로 조금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는 자기네들의 그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의 예.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기네들이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과 주변국 아랍 국가들의 그 평화 모드를 깼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지금 확실하게 드러냈고, 인질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전투력의 열세를 지금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켰고, 우리 그 전까지만 해도 하마스에 대해서 얘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마스가 뭐야? 하마스가 왜 저래? 이름으로 해서 그들이 원했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목표의 90%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일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명분을 찾으면서 또 인질도 구하면서 이거를 적절한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경보를 언제 받았느냐, 이게 50년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서도 지금 당장 다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해서 네타냐후 정권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1,4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올 수 있어서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과 장기적인 어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가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다. 이 하마스 이 사람들 이 대원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오면 1인당 10,000불을 주겠다. 그리고 아파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 처음 들었어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진정제를 이렇게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했는데 가자 지구가 80km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전부 펜스를 쳤잖아요. 그리고 지하로도 몇십 메타까지 팠어요. 땅굴을. 펜스를 이렇게 쳤는데 펜스를 땅굴을 막기 위해서 몇십 메타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가 30군데 정도를 돌파를 했다는 거잖아요. 또 무슨 뭐 패러글라이더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배 타고 들어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2,500, 5,000발을 갖다가 한 군데서 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쐈는데 그거를 동시에 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협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그 계획을 잘한 겁니다. 전문 군사 조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그 플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의 테러 행위를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까지 그런 대원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했다는 것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느낌이면 이게 정말 장기화되고 다른 국가들도 개입해서 확전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 세계 우려가 있는데 장군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장기전으로 가면서 확전이 더 커질 전쟁으로 보시는지.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하여튼 전 세계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대승적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하마스도 빨리 하여튼 인질들을 풀어줌으로 해서 뭐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그걸로 족하고 이거 종결을 시켜야지 이거 계속되면 될수록 좋을 거 하나 없을 겁니다.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고 아마도 도와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또 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둥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란도 자기네들한테 뭐가 좋을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되면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텐데 그러지 말고 하마스가 이미 여러 가지 유리한 고지를 그 점령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마스도 이 정도 이스라엘도 약간 인질들 다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이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협할 줄 아는 이 능력이 그게 진짜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전인범 장군님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루빨리 또 전쟁이 종결되기를 기원하면서 더벙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